박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메르스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데 청주에서 이렇게 모여서 세월호를 다시 기억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서울은 지금 굉장히 썰렁해요. 강화문에 이제 조심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을 11시에 하고 곧바로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참 많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메르스의 어떤 공포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메르스 저기 하면서 작년 세월호 똑같다. 그죠? 뭐가 똑같죠? 세월호가 뭐가 똑같아요? 첫 번째, 국가는 없다. 국가는 없어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민을 보호할 생각을 안 하고 딴짓만 하죠.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없죠. 그죠? 작년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막 그랬어요.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근데 이번에도 세월호 참사가 났는데도 컨트롤 타워는 없어요. 우왕좌왕하고 그 무능한 그런 정부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없은 거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임수경 의원이 이번에 이제 밝혔죠. 참여정부 때 이런 그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방역 체계도 만들고 그리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안전 매뉴얼 이런 것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 2,600 몇 개를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심각한 것부터 이제 급수가 낮은 것까지 해서 그런 대응 체계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청와대가 그걸 전체를 관할하면서 이렇게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각 부처로 다 넘겨버렸다는 거죠. 이게 박근혜 때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다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김장수라고 하는 국가안전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게 보니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각 정부 부처로 넘어가서 장관들이 알아서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부처마다 칸막이 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그 부처 이기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청와대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체를 지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역시 이번에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 컨트롤 타워가 없게 됐던 그 이유가 이런 거였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피아란 말 나오죠? 못 들으셨어요? 보건복지부 마피아. 이거에서 또 보피아란 말이 나옵니다. 작년엔 해피아란 말이 나왔죠. 이 부정부패한 이런 관료들, 뭐 정치인들 뭐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또 뭐냐면 계속 정보를 은폐하는 거예요. 정보를 은폐하잖아요. 정보를 은폐하고 계속 하는데 이번엔 보니까 삼성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마지막까지 그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나중에 박원순 시장이 뭐 하고 그러다 그런데 그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보를 은폐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이러면서 이 메르스 재앙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초기 대응을 잘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메르스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죠.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거 작년에 세월호 참사와 이번에 메르스 사태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본질적으로 똑같은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를 시장에 떠넘겨버렸다. 기업에게 떠넘겨버렸다.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포기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하는 것으로 다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작년에는 청해진 해운. 사실은 청해진 해운이 실수요자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죠. 국정운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업한테 넘겼다. 시장한테 넘겼다. 그러면서 국가가 자기 역할을 포기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굉장히 비슷한 걸 저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이 뭐하러 있는 거죠? 근데 각자 알아서 살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각자 도생이란 말이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면은 굉장히 이 상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또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또 알게 되기 전에 지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각자 도생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있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영토가 있어야 되죠. 국가의 3요소 영토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자, 이번에 또 탄저균 사건이 났어요. 탄저균 사건이 났는데 얼마나 미국이 대한민국을 졸로 봤으면 자기 나라에서 그 생물학 그 세균전 이거로 좀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샘플을 데이터를 얻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면 여러 가지로 까다롭고 힘드니까 이거를 만만한 대한민국으로 가져와서 실험을 했던 거예요. 22명이라고 하는데 진짜 22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그 괴담까지 막 퍼지고 있죠. 사실은 그게 탄저균이 아니라 메르스였다. 변형된 메르스였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괴담까지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역이 평택이라서 시작된 게 뭐 이렇습니다. 자, 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기는 정부 그런 국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괴담을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하겠다 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그래서 세월호 저는 이제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 세월호 문제 놓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세월호가 어떻게 전복해서 침몰해서 아무도 구조당하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지 단순한 해상사고로 끝나야 될 것이 어떻게 이 참사로 변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거죠. 국가의 역할이라든지 인간의 존엄함 안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들 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싸워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달이죠. 4월달에 유가족과 함께 굉장히 세게 싸웠어요. 뭐 갖고 세게 싸웠습니까?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제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고 그렇게 하고 싸웠는데 왜 그 시행령이 쓰레기였냐? 특별법 시행령은 하위 법령이에요. 그죠? 헌법 있고 법률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또 조례가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저거는 대통령령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이 대통령령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대통령 소속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특별조사위원회이거든요. 이게 특별조사를 위한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특별조사기구가 대통령 산하기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었는데 이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행령.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시행령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상임위원들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조사 업무를 지휘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1급 고위 공무원을 갖다 놓고 전체 업무를 장악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시행령이었죠. 우리가 환기시켜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법령에서 특별법에서는 이 안전사회와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들을 다 점검하고 그래서 안전사회의 어떤 종합대책들을 내놓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4.16 세월호 참사 해상교통사고 요걸로만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법에서는 100을 조사하라고 이렇게 줬다고 한다면 이 시행령으로 10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시행령이 건방지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진상규명국 아래 조사 1과장을 검찰 수사관이 와서 그걸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조사 1과장은 뭐로 해야 되느냐면 청문회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청문회를 또 진행하고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로 의뢰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검찰 수사관이 와서 그걸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법은 진상규명하지 않겠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 특별조사위원회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그런 거였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야 원내대표가요.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주어진 권한, 특별법에서 주어진 범위 뭐 이런 거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왜곡시켜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정년에 그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5월 28일 날 극적인 합의를 했죠. 그죠? 그래서 농해수위 산하의 이 시행령 부분을 점검하는 점검소위를 만들어서 6월달에 가동해서 거기에 정부의 그 잘못된 것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안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뭐였냐면 국회법을 개정을 했어요. 국회법을 개정한 거는 이 시행령으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국회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이거를 갖다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름 안에 정부로 이걸 송부를 해야 되는데, 송부한다고 그러는데, 송부를 해야 되는데, 넘겨야 되는데, 넘기면 그 15일 안에 대통령이 그 법령을 공포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국회법이. 근데 어저께서야 정의와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다 놓고 중재를 해가지고 어저께서야 그 국회법이 개정안이 넘어간 거예요. 왜? 계속 청와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수정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걸 또 약간 수정해갖고 정부로 넘긴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겠대요? 또 국회법 이거를 정부로 넘어온 걸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르스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라고 했더니 메르스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국회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략적인 계산 속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5월 28일 날 여야 원내대표는 또 어떤 것을 또 합의했냐면 세월호 특별법 4.16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하기로 했어요. 원포인트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지금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게 지난 3월 5일 날 받았고 전부 비상임명까지 받은 게 3월 9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사 인력이 없어요. 손발이 없어요. 위원들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로 지금 이게 법이 1월 1일부터 바로 효력을 발생했는데, 즉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부 쪽이에요. 그러면 조사 인력이 없어서 조사도 못했는데 벌써 6개월 까먹은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 법에 보면 1년 조사하고 모자라면 6개월 더 조사해서 1년 6개월 동안 조사하도록 돼 있고 3개월 동안 보고서를 쓰게 돼 있거든요. 자, 아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저 무식한 정부 이놈들은 벌써 6개월 넘어갔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워낙 말이 안 되니까 이번 6월 국회에서 그 시작 시점을 법에다 명시하기로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이게 이제 6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리고 그래서 7월 1일날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과연 이게 협상이 될는지 안 될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4.16인데 가족협의회하고 저희 4.16연대는 시행령 폐기 싸움을 하겠다. 사실은 뭐 계속 지난주부터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메르스 전국 때문에 이게 지금 저기다가 욕먹을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좀 다 수년을 시키고 그렇지만 항상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행령 정부의 지금 시행령 쓰레기 시행령을 폐기시키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원안대로 시행령을 수정하라라는 싸움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처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갔어요. 오늘 서명지 여기 안 내놨네.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명을 2주 동안만 받아보자. 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정부에서 2주 동안 이 시행령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서명을 받아보자. 이걸 받아서 6월 30일 날 청와대에 접수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모여서 문화제도 하고 국민대회도 하면서 다시금 세월호 참사 문제를 국민들한테 알려내고 세월호 시행령을
수정시키기 위한 그 싸움들을 4월에 이어서 계속 해나가자라고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월호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이거 뭐 말로만 떠든다고 해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세월호 피로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할 거거든요. 너는 지겹다, 그만하자 이럴 거거든요. 그리고 돈도 받았잖냐? 돈은 아직 안 받았어요.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4월 달에요. 이 정부는 세월호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 기억 속에서 지울까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3월 27일 날 쓰레기 시행령을 발표한가 했었고, 그리고 4월 1일 날 언론을 통해서 그 배보상, 피해자들한테 배보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흘린 거죠. 그 다음에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됐었잖아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썼어요. 자, 4월 1일 날 그 언론에 보도 나오고 보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첫 번째 언론 보도는 어떻게 나왔냐면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희생된 학생들한테 각 4억 2천만 원씩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8억을 주겠다고 나왔죠. 그때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이게 언론에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밝히고 해야 되는데 해수부가 1차 보도자를 냈어요. 1차 보도자를 낼 때 4억 2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호프만 방식의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아마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시간 뒤에 다시 2차 보도자를 내면서 언론사들한테 앞에 1차 보도자를 낸 걸 폐기하고 이걸로 써달라고 했어요. 그때 8억 원이 나온 거예요. 4시간 만에 4억이 늘어났어요. 1시간에 1억씩 늘어났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됐냐. 1억은 그 수학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 들었거든요. 1억은 그거예요. 그 단원고등학교 그 엄마 아빠들이 이걸 또 받으려면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걸 사망 신고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가슴이 아파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갖다 여기다 포함시켰어요. 이걸 왜 어디다 포함시킵니까? 그리고 또 3억은 뭐냐? 3억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비롯해서 국민성금에 모인 게 있어요. 1300몇 억씩. 이거를 갖다가 n분의 1로 해서 나눠주는 거 3억. 이거 국가 거 아니잖아요. 거기 공동모금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부한 사람들이 뜻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거고요. 예전에 정부는 요 기금을 가지고 이게 국민성금을 가지고 세월호 인양하는 데 쓴다고도 얘기를 했었고 4.16 재단을 만들어서 추모공원 같은 거 만드는 데 쓴다고 그랬었거든요. 개별로 나눠주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는 입장을 바꿔서 여기다 포함시켜서 뭐 8억씩 뭐 주는 걸로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기가 차죠.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월호를 잊게 만들려고 국민들한테 잊히게 만들려고 이게 종합대책을 세웠는데 워낙 유가족들과 또 이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거 잘못된 시행령 폐기해라 또 세월호 저기 하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상황이 맞은 거죠. 사실 그때 그 돈을 이렇게 발표하고 그럴 때 이 가족들은 이제 저거로 했었던 거라는 거잖아요. 저기 시행령 폐기하라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과감원에서 노숙하면서 거기다 대고 너 돈 줄게, 돈 먹고 떨어져 이런 식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모욕감을 느끼니까 엄마들부터 나서서 자기 머리를 삭발했던 이런 거였고 그게 주말에는 아이들 영정 상복을 입고 아이들 영정을 들고 1박 2일 도본질 했었던 겁니다. 그런 싸움들이 이제 한 결과로 그나마 시행령이 약간 수정됐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수정이 안 된 거죠. 핵심적인 부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정부 시행령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시행령 수정안을 갖다가 의결을 했고 저희는 그래서 그 의결된 그거대로 해라. 그게 법에 맞는다. 그게 대통령이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헌법학자들이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는 지금의 정부의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시행령으로 법률을 갖다가 제한하려고 하는 거 이게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입법부에서 이런 법률 제정 취지를 가지고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하위 법령이 시행령으로 그거를 제약을 한다. 이게 사실 사건 분립의 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근혜 이 사람은 헌법도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되게 싫어했던 것 같고, 아니면 뭘 가르쳐줘도 안 배우려고 하는 거죠. 아주 오만해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헌법 강의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서울에서 헌법 좀 알아라. 제대로 알고 얘기를 좀 해라. 사건 분립이 뭔지. 오죽하면 여당의 원내대표 거기를 합의했겠냐.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참 이 대통령이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행해지고 있는데, 참 이대로 계속 가다가 아직도 집권 2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그죠? 2년 반 더 남았나요?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2년 반 어떻게 견뎌야 될지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희들 4.16연대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의 약칭이에요. 이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 연대에는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즉 가족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해가는, 작년에는 가족 따로, 물론 같이 했지만 가족 따로 있었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국민대책회로 따로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또 많은 수많은 풀뿌리들이 또 있었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묶는 작업들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월 28일 날 정식 발족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6월 28일 오후 2시에 서울에 있는 여성프라자에서 그 정식 발족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4.16 연대는 크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진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한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만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진상규명운동을 벌여가보자. 그러면 유가족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수집한 게 있어요. 유가족들만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있고, 언론이 또 따로 수집한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걸 다 다 모으고 정리하고 분석해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못하는 경우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조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넘겨줘야 되죠. 자, 특별조사위는 이거를 조사해라. 이게 밝혀져야지 진짜 진실이 밝혀진다. 라고 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이걸 만들려고 해요. 이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사실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정부가 솔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그죠? 정보를 공개하면 세월호 참사 이거 금방 밝혀질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꽁꽁 다 숨기는 거죠. 지금도 은폐시키고 조작하고 있을 겁니다. 워낙 조작한 게 너무 많아요.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있는데 진상규명, 무슨 진상규명을 하냐, 다 된 거 아니냐, 여기에 현혹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죠? 그죠?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 이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을 하려면 항족도가 있어야 돼요. 그 배가 어떻게 이렇게 쭉 운행하다가 침몰하게 됐는지, 넘어가게 됐는지. 항족도도 엉터리였어요. 이 엉터리 항족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항족도를 복원한 사람이 누구냐? 유가족들이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항족도를 복원해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엉터리 항족도를 가지고 이 급변 침해에 의해서 침몰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수사가 사건을 축소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걸 복원을 해보니까 급변침을 했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다. 어떤 큰 충격이라든지 뭔가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세월호 선수가 확 돌아버려요. 돌아보니까 이걸 바로 잡으려고 막 급변침을 하게 되면서 victim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충격이 뭐냐? 이 충격이 뭐냐? 엔진 고장에 의한 것이냐, 뭐 잠수함의 충돌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딴 원인에 의한 것이냐 등등. 이거 없는 거죠. 여기서 수사를 안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엉터리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수사 결론에 맞춰가지고 선장을 빌어서 몇 사람만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실제 뭐 구속시키고 입건하고 한 사람들은 12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안 진 거죠. 쫄따구들만 진 겁니다. 선장이나 선원들만 지운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이 사건에 이 배가 침몰하게 된 그 원인을 만들었던 해운사, 청해진 해운사 사주를 비롯해서 이 등등등등등 이거 안전검사 해야 되잖아요. 이 안전검사 엉터리한 놈들 뭐 이런 등등 이런 요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뭘 해야 되느냐면 왜 언론이 오보를 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오보를 냈는지 MBC가 전원구조라고 하는 걸 어떻게 냈는지 이것도 조사해야 돼요. 어떤 구조 쪽에서 어떤 언론 구조 쪽에서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재난 참사가 났을 때 그런 엉터리 오보로 또 피해자들 또 아니면 그 가족들을 또 울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상규명 운동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또 이 정부가 끝나서 다른 정부가 들어설 때도 계속 이거를 하라고 만들어야 되죠. 계속. 그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영국에서 한 흑인 제가 그 흑인 소년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흑인 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백인 경찰이 그 아이를 폭행을 해서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건 해요. 근데 이거를 경찰이 은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것을 진실을 규명하는데 밝히는데 몇 년 걸렸냐? 18년이 걸렸어요. 18년. 우리도 그런 각오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있죠. 몇 년 만에 진실 발견했죠? 24년 만에 무죄. 24년 만에. 이 정도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야 돼요. 지난번에 5.18 때 광주에 가서 세월호 가족들하고 5.18 가족들하고 만났습니다. 서로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그분들 저기면서 세월호 가족들은 굉장히 착잡한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싸워야 되느냐. 저렇게 싸우는데도 결국 광주의 진실도 다 규명된 게 아니잖아요. 특히 당시에 실종됐던 분들, 안매장된 사람 걸로 보이는 그 실종자들은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담한 거죠. 자기들도 광주자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가족들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잊지 말고 계속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싸워나갈 때 그 시간은 단축될 거다. 그 시간이 단축돼야지 책임자도 처벌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곳에 산다. 지금 우리 국민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처럼 나와 내 가족이 그런 위험 속에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꿔내려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이 지배 세력들은 빨리 잊도록 빨리 잊었으면 하고 바라겠죠. 그죠? 그러겠는데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런 비극적인 일, 이런 재앙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4.16 연대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진실규명과 관련된,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계속해 나갈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운동이에요. 거기서 딱 이제 인권하니까 사람들이 벌써 아이씨 어렵잖아요. 그죠? 또 선언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또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때 정말 서울 시민 중에 이 시민인권헌장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에 이제 시민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연령별로 성별로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처음에 이 시민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게 별별 소리가 다 나와요. 심지어는 공권력을 강화해야 된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깜을 잡아가는 거예요. 아, 인권이 이렇게 뭐다 라고 하는 깜을 잡아가서 열띤 토론을 해갖고 시민권정을 만들었어요. 저도 이런 것처럼 전국에서 이런 토론을 한 거예요. 세월호를 보면서 비로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야만적인 세상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을 양심도 팔게 만들고 영혼도 팔게 만드는가?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가? 살 수 없게 만든 그런 세상. 그래서 사람을 짓밟고 동료를 짓밟고 이웃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내물려고 오잖아요. 저희는 학교 강의를 나가면서 맨 처음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의 대학생들은 비정규직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고용 형태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잖아요. IMF 이후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IMF 이후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됐던 건데 학생들은 모르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자, 무슨 얘기 하냐면 지금 그 이후로 민영화적으로 다 시장에 다 넘겨주고 있어요. 그 가치들이 경쟁이나 시장으로 다 가버렸어요. 돈만 최고로 아는, 이웃만을 쫓는 이런 것이 당연한 것 같은 그렇게 거꾸로 선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세상이 세월을 낳은 거잖아요. 지금과 같은 메르스와 같은 이런 걸 낳은 거잖아요.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삼성이 한 걸 보세요. 그렇게 이제 뭐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그러지 않았죠. 의사가 3명 죽었고 방금 전에 속보로 뜬 거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거 위에 142명이 또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인류병원이라고 하는 삼성은 이런 공공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토론을 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토론을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거,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보자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전국적으로 진짜 토론을 만들어보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고 우리가 정말 왜 존중받지 못하고 사는지, 우리 생명을 이렇게 없이 여겨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현실을 또 진단해보면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토론하면서 내년 세월호 참사 2주기 때는 이 전국에서 시민들이 만들고 이 국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이 인권선언을 선언해보자는 거예요. 제정해보자는 거예요. 청주에서도 꼭 좀 해주세요. 청주에서도 각 당위들에서 토론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거 하려면 세월호 참사가 뭐냐서부터 같이 얘기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월호 참사가 났던 원인,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민영화의 문제라든지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어렵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들이 필요하면 강연도 다니고 전문가도 보내고 그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느끼고 그것을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예요. 밑으로부터 한번 바꾸는 운동을 해보자. 밑으로부터 이 세상을,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상규명 운동한다. 두 번째, 인권선언 제정 운동한다. 이 큰 축을 가지고 하고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겠죠. 그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다른 어떤 이런 세력들과 다른 우리 사회를 제대로 바꾸려고 하는, 제대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하고 함께 손잡고 나갈 거다 생각하고 저희는 결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리 원자력이 폐쇄가 됐어요. 고리 원자력. 근데 지금 당장 폐쇄는 아니죠. 2년 더 가동한 다음에 폐쇄시킨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원자력 그거 말고도, 고리 그거 말고도 지금 원자력을 또 짓겠다고 그래요. 이 미친 정부예요. 그죠? 이 미친 정부입니다. 이 더 원자력을 더 못 짓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 있는 이 핵발전소들을 갖다가 계속 폐기시켜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안전한 그런 에너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핵발전소겠죠. 두 번째는 뭔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는 뭐 전제죠, 전제. 두 번째는 이 화학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화학약품들 보면 그 공단 이런 데에 그 구미에서 몇 년 전에 그 뭐죠? 예, 불산가스가 노출됐잖아요.
이거보다 몇 배 더 독한 독성을 가진 화학 물질들이 곳곳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 그 저장 어떤 물질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불산가스가 누출됐을 때 울산 시민단체들이 울산의 그 화학공단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그걸 공개하라고 했더니 공개하지 않고 버텨버렸어요. 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법도 만들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런 화학물질들이에요. 각종 화학물질들이 화공약품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교통수단들 다 위험하죠. 그죠? 다 위험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운동도 사회경제가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러려면 노동자들하고도 연대해야 되죠. 전문가들하고도 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싸움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아래로부터 바꿔가는 이런 걸 해야겠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게 답답한 게 작년 세월호가 났을 때 야당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특별법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닐 텐데 이놈의 새정년이 하는 짓을 보면 아주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정부가 개판이고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 정부가 이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에는 야당이 너무 빌빌하다는 거, 변변치 못하다는 거고 또 우리 진보 진영의 실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마음만 급하다고 해서 어떻게 될 거 아니잖아요. 마음만 급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아래로부터 우리의 역량들 축적해가면서 계속 싸움들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박근혜가 임기가 다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힘이 갖춰지면 당장이라도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죠. 그죠? 하지만 이게 퇴진하라는 구호만 갖고 안 돼요. 정말 퇴진시킬 수 있는 힘들을 만들어 가자. 세월호 갖고 만들어 가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 사회, 볼마터일 대로 볼마터진 이 사회를 그냥 놔뒀다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억울하게 죽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을 바꿔가보자. 뭘로? 세월호로. 세월호 3사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지고 포기하고 유가족과 함께 그 피해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자라고 결의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떠들고 그리고 욕을 하고 저 일베를 비롯해서 이런 저것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그런가 하더라도 우리는 이 포기하지 말고 가야겠다. 간디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싸움에 나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들이 너를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거 저들은 처음에는 너를 무시할 거다. 그죠? 우리 무시하지요? 근데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게 계속 싸움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모욕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간디가 뭐라 했냐면 그 다음에 단계는 저들이 우리랑 싸울 거다. 우리랑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고 했어요. 간디라고 하는 분이,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고 그래서 해나간다면 저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고 비웃기만 할 수도 없다.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세월호만은 꼭 포기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여기서 마쳐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